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좋고 강렬했던 감성을 느껴도 좋습니다. 온전히 사랑 속에 있었던 충만하고 편안한 느낌을 떠올려 봅시다. 이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사랑 속에 있는 느낌을 자신에게 충분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떠오르는 기억이 없다면 반대로 내가 사랑과 의정을 느꼈던 존재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덕질을 하든 최애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었던 애정의 서사표를 이렇게나 아낄 줄 아는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많이 불안하겠다. 세상 일이 마음 같지는 않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언젠가나 네 곁에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무너졌듯이 힘들지. 네가 약한 게 아니야. 하지만 오랫동안 고통스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기운을 내보자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셀프 서비스로 해준다고 생각. 생각합시다. 이 친절의 힘은 강해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분장일 때도 반드시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주변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면 할 때 우리는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 나를 비롯해서 꿈과 행복을 향해 나가가는 모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마침내 발견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향해 베푼 마음이 어느새 나에게 돌아서 내 마음을 가득 태우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 지수 중에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디톡스는 체내에 쌓인 톡스를 빼낸다는 뜻입니다. 이 과도한 생각이 노폐물을 쌓아서 불안을 일으킬 때 불필요한 생각 빼내는 다른 생각 디톡스를 실천해 봅시다. 1단계로는 종이에 펜을 준비한 다음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종이에 적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되고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종이에 적은 생각들을 시간별로 분류해 봅니다. 과거에 관련된 것은 과거, 현재와 관련된 것은 현재, 미래와 관련된 것은 미래라고 적습니다.
내 생각이 과거와 현, 미래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바쁜지를 확인해 봅시다. 네 번째 단계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생각만을 골라서 다이어리나 핸드폰 메모 등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생각은 덜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과감히 버려도 좋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로 글자 위에서 선을 긋거나 종이로 종이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로는 생각을 비운 후에 과거 상쾌한 느낌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감정에 여전한다면 그것은 그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합리성, 자기 자신과 감정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지금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덧붙여서 합리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세워진 현대문명 사회에서는 감정은 터무니없이 형편은 없는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원초적이며 변덕이 심한 감정에는 분명히 다루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 자체가 미숙하거나 그의 나쁜 성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 체계가 단 1초도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밈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감정을 잔인화하는 사회가 아닌 탓에 자신의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국민 육아 멘토로 알려진 오은영 박사는 금쪽 상승당에서 나는 TV 프로그램에서 감정에는 왜가 없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무슨 대체로 위안을 얻으면서도 속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선 감성 멘트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역시는 역시입니다. 5년 선생님의 위로는 노력해도 최신 뇌과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실제로 무엇이고 모든 일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알 수. 지금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감성을 살펴봅시다.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감정과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감정을 상생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더듬어서 보면 힘들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싸워주던 모습을 봤던 어린 시절, 짝사랑의 마음 아프던 날들, 연이은 시험의 낙방 등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선 소용돌이 치는 감정은 늘 날 것으로 느껴졌고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듯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한편 극도로 좋은 감정도 다루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예 감정에 무관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어른의 삶인데 나는 감정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겠냐며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내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 기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손에 꼽을 법원 사건들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감정은 이미 지점에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묘한 신호를 보내왔을 테지만 이를 무시하는 데는 익숙해진 데가 아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을 방치한 첫 번째 부작용은 눈물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주,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오랜 세월 무지시장한 감정을 이제 조목되기 위해서 과격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이러다 다 죽는다고 국대 불안을 터뜨리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그것이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강제로 멈춰 서진 일상을 틈타서 무엇이 그리도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감정이 보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다 사나웠던 불안은 언제 그랬는 듯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감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특급 정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정은 언제나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은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몇 번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몹시도 바라봤던 감성이 이루어지거나 좌절되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중요한 정보를 구사하는 것은 사실 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내시경학적 연구에서 피실험자의 편대체가 일상적인 삶을 볼 때는 그대진 그렇게 반응하지 않다가 총구 사진 앞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에 의해 편대체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랬듯 감정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정보입니다. 더욱이 감정은 억압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느끼고 적당한 방법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응축된 에너지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호를 기는 식으로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 이해하지 않고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겪습니다. 감정이 이토록 교묘한 것이니 곧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능동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